지금 막 애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막 출산하려고 한대. 설마 뭐 도망가기야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을걸? 그런데 이때 이제 양수가 터지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출산을 시킨 거라면 정말 개자식이다. 두만강은 바로 박헌영을 기리는 노래였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세죽 제2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 미쳤는지 진짜 미친 척을 하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 박승직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님이 보내서 왔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박헌영의 눈빛이 바로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부인까지 다 속여가면서 미친 정신병자 행세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바로 도망, 망명, 탈출, 국경을 넘어서 소련으로 가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그래서 박승직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신복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김용환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가수, 배우, 연출, 감독 다 했던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어떻게 이 사람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안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김용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안 그래도 국경을 넘어서 영화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들이랑 소품들이랑 다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때 한번 내가 힘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승직이 그러면은 좀 부탁한다. 내가 자금은 다 대줄 수 있다. 좀 탈출시켜 달라. 그런데 만약에 탈출에 성공하면은 당신도 이제 떠날 텐데 그럼 내가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김용환 그 사람이 꾀를 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신문에다가 어떠한 기사를 하나 싣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은 성공했다는 뜻으로 알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박헌영은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미친 척을 했었다. 우리는 탈출을 할 거다. 도와주는 사람이 올 거다. 우리는 기회를 봐서 조선을 떠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박헌영이 아이를 절대로 안 가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출산을 임박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탈출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으로 정말 삼은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좀 주세죽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보고 싶기도 해서 마음을 돌린 거냐. 제가 박헌영이 아니라서 그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단순히 정말 탈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로 쓰여진 거라면, 그래서 출산을 시킨 거라면 정말 개자식이다. 그래서 네가 남북에서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주세죽은 점점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자신의 친정인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일제 경찰이 계속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절대 이동의 자유도 주지 않지만 이제 출산이 임박했고 자신의 친정이 가는 거라고 해서 일제 경찰도 같이 따라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함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주세죽 집이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을 온천이라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해운대 온천, 동래 온천과 북한에 있는 주을 온천이 제3대 온천으로 뽑혔다고 그 옛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을 온천을 주세죽네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좀 요양도 하고 몸도 풀고 싶다 이래서 이제 주을 온천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제 경찰이 다 납득을 해요. 그런데 역시나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그 감시망을 뚫고 소련 땅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김용환과 박헌영과 주세죽이 이제 한 자리에 만나서 이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대체 무엇을 타고 가면 좋겠냐, 안 걸려야 된다. 그런데 자동차? 말? 이런 거 너무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환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차라리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청진역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 왜 청진역에서 출발하고 왜 기차를 타야 되느냐. 9월 1일 청진역에서 함경선이 완전 개통이 되는 날이다. 그거를 기념해서 온갖 사람들 다 구경하러 몰려들 거고 일본 관료, 높으신 사람들도 많이 기차를 타볼 거다. 차라리 등잔 밑이 어둡지 않느냐. 기차에서만 안 걸리면은 바로 이제 내려가지고 마지막 종착역 회령역에서 이동하면은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령역에서 내려가지고 준비해온 교통수단을 타고
두만강 하구까지 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준비해온 배편을 이용해서 바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정말 D-Day를 남겨놓은 거예요. 아, 제발 이제 진짜 무사히 이날 탈출만 잘하면 되는데 제발 안 걸리기를 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진역에서 첫 기차를 타려면은 그 전날에 청진역 근처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울 온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주울 온천에 머물러 있는 것도 계속 일제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청진역까지 간다고 하느냐. 이때 주세죽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만삭의 임산부니까 한번 연기 좀 해볼게요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지금 막 애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 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제가 뭐야 진짜야 이러고 막 달려오니까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깡촌에 있는 온천에 있는 병원에 못 가요. 저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청진역으로 지금 바로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아니 뭐 그렇다고 꼭 지금 갈 거 있어. 이제 날도 어두워졌는데 그냥 다음 날에 날 밝으면 출발해 라고 하니까 이때 주세죽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네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애 낳아가지고 잘못되면 당신네가 책임질 거야? 받아줄 거야? 애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 경찰이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랑 같이 청진역까지 가자 라고 해서 청진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청진역에 그 병원 근처의 여관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하루를. 그런데 이때가 바로 8월 31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첫 기차 타고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날 딱 어떻게 날씨가 이들의 탈출을 도운 건지 갑자기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8월 31일이니까 좀 여름 더위도 한층 가셨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위쪽 지방이니까 아마 조금 서늘했을 거예요. 밤에 막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여관에 가서 주세죽은 누가 봐도 오늘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은 그 배예요. 진짜 막 이렇게 아야 하고 있으니까 일본 경찰들이 좀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는데 막걸리 땡기네. 여기 맛있는 집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 막 출산하려고 한대. 설마 뭐 도망가기야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을걸? 우리 하루만 그냥 술 마실까? 라고 해서 바로 이들은 술을 마시러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부부는 미친 듯이 도주를 해서 청진역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기차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일본 경찰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여관에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미친 듯이 이 청진역에 있는 기차로 가는데 그런데 이 경찰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술 마셔가지고 근무 태만으로 지금 범인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상부에 보고 있다가 혼낼 테니까 우리끼리 비공식적으로 그냥 작전 수행해가지고 우리끼리 잡자라고 말을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력 요청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기차를 막 출발하려고 하니까 막 세우려고 하는데 그 기관사가 아니 지금 높으신 분들도 많이 탔고 여기 지금 이제 개통기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 소속이야? 뭔데 세우려고 해? 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령역에 도착해가지고 이들 잡아야 된다 이 부부를 이래가지고 이들이 회령역까지 막 달려가요. 차를 타고. 그리고 회령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수상한 사람 만삭의 임산부 당장 잡아야 한다 이래서 그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일일이 이제 얼굴을 보면서 검사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주세죽이 엄청 배가 진짜 부풀어 올라서 언제 양수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 책에 의하면은 정말 가히 초인적인 인내력이었다라고 하는데 기차 안에서 제발 출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 회령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얼굴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수색을 하니까 이 김용한 그 배우이자 감독이자 가수였다는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배우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야 빨리 내려 빨리 옮겨 짐 실어 지금 뭐해 해지면은 영화도 못 찍는다고 빨리 이동해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서 어수선하게 좀 수선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목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리고 이때 고맙게도 그 회령역 근처의 경찰이 나와가지고 당신네 어디 소속인데 왜 이렇게 우리 승객들을 검문하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조사를 나온 일본 경찰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그 김용환이 이끄는 그 극단 배우들의 틈에 끼어서 이 주세죽과 박헌영은 약간
분장을 한 상태였어요. 배우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그 틈에 끼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김용환이 준비해둔 말을 타고 두만강 하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만삭의 임산부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몸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네, 가야 되잖아요.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두만강 하구까지 어촌마을까지 말을 타고 겨우 가서 거기서 정말 작은 돛담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 돛담배를 타고 좀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9월 1일 밤인데 또 저녁에 비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돛담배니까 바닷바람을 많이 맞잖아요. 막 흔들흔들 거릴 것이고. 그런데 이때 이제 양수가 터지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지. 개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자연주의 출산을 합니다.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박영이라고 짓고 소련에서는 비비안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박헌영과 이제 딸을 낳고 주세죽은 약간 소련에서 요양을 취한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서 다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소련에서 사회주의 제대로 실현해보자,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타가소 시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주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혁명가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이 주세죽은 그 시대에 해외에 가서 워킹맘이 되어서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오는 일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모로 진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들의 탈출은 성공적이었고 김용환이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가 쓰는 거예요. 제목은 눈물 젖은 두만강. 이래서 이제 그리운 내 님이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박승직이 탈출에 성공했구나 라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노래가 유행이 되어가지고 박헌영의 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박승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문학 청년이었던 한명천이라는 사람이 몇 절을 더 짓고, 그리고 작곡가로 유명했던 이시우라는 사람이 작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용환에게는 동생 있었는데 김정구라고 약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승직이 노래를 시켜라, 그리고 내가 음반까지 내주겠다, 아예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러서 김정구라는 사람은 일약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잘 알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은 바로 박헌영을 기리는 노래였다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